선생님이랑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총 정리를 하자면, 결국에는 우리가 뭐를 위해서 글을 읽는 거냐? 주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읽는 거다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줘야 되고, 그럼 우리가 이 주제를,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, 이건 대신 영어 질문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의 과정을 거치고,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파악하는 독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, 그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. 그래서 단어를 이제 모으면 문장이 되고, 또 문장이 모여서 이제 글이 되는 건데,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각각을 좀 구조적으로 나눠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 거죠. 그래서 이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눈으로 훑어보면 되고, 그다음에 우리가 이 각 부분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, 먼저 단어, 그쵸? 단어, 그다음에 단어가 모여가지고 문장은 아니지만 구 정도 될까요? 네, 수거. 그다음에 요게 모여서 문장이 되고 또 문장이 모여서 글이 되는 이런 순서죠. 그래서 단어를 공부를 할 때는 어원을 분석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pricel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봤을 때 이거를 쪼개볼 수 있잖아요. 그쵸?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그냥 뭉뚱그려서 외우면은 그냥 하나밖에 외울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나눠본다라고 한다면 네, 요렇게 이제 잘라볼 수 있겠죠. 그래서 price라는 뜻과 단어 어원과 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어떠한 의미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price는 이제 가격이라는 뜻이죠. 값이라는 뜻이고 레스는 없는 뭐 이런 뜻인데 이게 합쳐지면 값으로 뭔가 매길 수가 없는 뭐 이런 뜻이 되면서 되게 좋은 뜻이에요.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생각의 과정 없이 바로 프라이슬리스는 매우 가치 있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왜냐면 그러면 통으로 하나밖에 외우지를 못하는 거니까. 그래서 단어는 어원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원으로, 뭐, 어원이 한 세 개로 쪼개질 수 있는 단어를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외워버리면 하나의 뜻밖에는 외우지 못하지만 어원으로 이제 외우게 되면은 각각의 그 어원도 뜻을 알게 되고 이게 합쳐진 단어, 이제 세 개가 아니라 네 개네요. 네 개를 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네, 어원으로 쪼개볼 수 있으면 그 각각의 어원이 가진 뜻이 뭔지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래서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. 영어에서는 어찌됐든 단어를 알아야지 해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. 네, 그 다음에 이제 수거 부분인데, 이제 선생님이, core of 뭐 이런 단어를 이제 적어봤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이제 core of라는 게 있고, 또 core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. 둘 다 이제 core이라고, core에서 이제 중심 단어가 나오고, of라고 하는 전치사, core이라고 하는 전치사. 네,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, 이거는 이제 전치사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져요. 그래서 전치사를 좀 중심으로,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말에서도 뭐 접미사라든지, 뭐 접두사라든지,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게 뜻을 되게 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개살구,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, 살구는 살구인데, 야생살구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예요. 그래서 그냥 살구랑은 또 차이가 있는 거죠.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의미를 좀 더해주는 그런 애들이 이제 전치사들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그냥 콜 오프 뭐 이렇게 그냥 단어 하나로 딱 외우고 그 다음에 콜풀 그냥 단어 하나로 외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. 그러면 일단 뭔지 이 각각의 단어가 뭔지 한번 유추해 볼래요? 지금 한번 시간 좀 줄 테니까 얘는 이런 뜻인 것 같다. 얘는 저런 뜻인 것 같다. 네, 생각을 한번 해봤죠. 네, 콜 오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취소하다 혹은 중지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, call for 같은 거는 뜻은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. 본인이 생각했던 뜻과 비슷한지 모르겠네요.
네, 일단 콜은 전화하다, 뭐 연락하다,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, 거기에 이제 오프가 붙었다는 거는 꺼버렸다는 거예요. 전화를 꺼버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꺼버렸다는 거는 뭐 취소하다, 중지하다, 뭐 이런 의미로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? 근데 call for이 뜻이 뭐예요? 뭐뭇을 위해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뭔가를 위해서 전화를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for 뒤에 있는 것을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뭐 단어랑 전치사랑 붙여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독해에서도 많고 사실 뭐 회화에서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콜 오프 자체를 취소하다라고 그냥 외워버리고 콜 폴 자체를 그냥 요구하다라고 외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외우면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수거를 외울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로 그냥 퉁쳐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어원을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뜻을 유추해보고 실제 단어를 보면서 그 뜻이 맞는지 만약에 많이 달랐다면 내가 모르는 전치사에 다른 의미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선생님도 뭐 인강 같은 거 들었을 때 이런 전치사만 다루는 그런 인강 하나가 있었어요. 그거 되게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전치사 뜻을 그냥 뭐 예를 들면 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안에만 상자 안에만 있는 그 그림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다른 뜻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해서 네, 이런 수거 공부를 할 때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단위가 되는데 문장 단위는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하면서 계속 배웠던 부분이죠.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어와 동사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.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아주고 왜냐면 이게 어떤 문장의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1형식부터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이 뭐예요? 바로 주어와 동사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와 동사는 이 문장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얘들을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 꾸미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얘는 뭐 분사 종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관계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관계 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뒤에서든 앞에서든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애들도 판단을 해줘야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눈으로 이제 끊어줘야지 또 이제 문장의 구조가 눈에 보이면서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선생님이랑 한 문장씩 읽어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뭔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선생님이 주어랑 동사 찾아볼까?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거를 떠올리면은 네,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우리가 늘 이제 배웠던 거였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또 모의고사 지문들이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주로 열심히 배웠던 것은 바로 시각적인 구조화였죠. 그래서 이 구조화가 상당히 어렵다고 막 이제 느껴요. 그쵸? 왜냐면은 키워드도 잘 못 찾겠고, 이걸 어떻게 구조화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,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, 있어서 쉽진 않았지만, 그래도 이 구조화를 글 단위에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걸 할 줄 안다는 거는 이 지문을 구조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, 주제가 뭔지 충분히 판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. 근데 주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시각적 구조화가 많이 틀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구조화를 통해서 주제를 잘 파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던 일련의 과정들은 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접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구조주의가 뭡니까? 구조주의라는 거는 어떤 뭔가 이렇게 쪼갤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단어를 어원 단위로 분석을 하고 수거도 그 단어 콜과 오프라고 이제 구분 지어서 쪼개서 이해를 하고 문장도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해를 하고 글도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구분을 지으면서 구조화를 해보는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글의 유형을
유형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. 주제문의 위치에 따라서 나눠지는데, 네 가지 종류 말할 수 있어야죠. 네. 두갈식, 그다음에 네, 중갈식, 양갈식, 이갈식,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. 이거는 이제 주제문의 위치에 따라서 글을 나누는 경우인 거고, 선생님이 말하는 이 시각적 구조화는 단순히 두갈식이다. 이걸 이제 의미하는 게 아니고, 이 내용적으로 구조화를 해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 두갈식, 중갈식, 양갈식, 이갈식은 다 형식적으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, 그냥 주제문이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, 뭐 그런 형식적인 부분으로만 나눈 거고, 시각적 구조화, 선생님이 원하는 시각적 구조화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나누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은,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네, 이렇게. 네,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은,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, 요거가 이제,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. 왜냐면 이제 올해 6월 달에 나온 평가원이 낸 영어 모의고사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,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뭐냐면,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풀면은, 뭔가 느낌이 이제 그 번호인 것 같아요. 뭔가 느낌이, 어, 뭔가 필이 이거야. 뭐 이러한 이유로 선택지를 고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 이제 감으로 푼다고 얘기하죠. 그래서 뭐 해당 본문에 뭐 어떤 특정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 단어가 들어있는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는 그런 방식이 많았습니다, 학생들이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키워드로 문제를 푸는 거죠. 근데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야. 왜 안 먹히냐? 여기 선택지를 보면요. 1, 2, 3, 4, 5번에 보면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. 뭔지 보이죠? 뭐냐면 AI죠. 이게 좀 쉬운 모의고사나 그동안에 어떤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키워드를 전체 선택지에 다 안 넣거든요. 한 다섯 개 중에 세 개의 키워드를 넣어서 두 개는 제껴놓고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약간 배려? 좀 난이도 조절? 쉽게? 예, 그런 식으로 했는데 6월 모의고사 같은 게 3월이 됐어. 3학년이거든요, 3학년가. 근데 여기 보니까 다 키워드를 넣은 거야. 그러니까 단순히 지문에서 특정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단어를 고르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. 그래서 지금 1번, 5번,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다 키워드가 들어있어서 정말 지문을 이해를 했어야지 풀 수 있게 네, 제시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선택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학생들이 많이 틀린 부분이 31번 이 부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글을 읽어가지고는 이 지문을 절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음,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뭔가 키워드들 중에서도 이 키워드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일단 어 이제 좀 마지막 숙제를 좀 줘보려고 해요. 마지막 숙제를 좀 줘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다 지금 쌤이 지금 다 설명을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어요. 근데 본인이 느껴봐야 되거든요. 나는 분명히 열심히 뭔가 해석을 했고 다 뭔가 완벽하게 했는데 답을 잘 모르겠네. 이런 걸 본인이 느껴야 돼. 그래야지 구조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단어에서부터 글 단위까지 얼마나 많이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느끼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31번에 대한 지문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31번은 숙제를 좀 내주려고 합니다. 네, 왜 숙제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구조화를 한 것을 쌤한테 보내주면 쌤이 그 구조화하는 것들을 좀 바탕으로 뭔가 칼럼 형식으로 어, 다시 전달을 해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31번은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요. 31번 문제를 풀고 시각적으로 구조화를 해보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.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구조화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서
본인이 생각했을 때,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볼 수 있겠다.